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반도체의 큰 상승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 그러면서 연 15% 이상의 월배당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컨설팅해드리고 있는 ETF 두 가지를 조합하면서 강남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고배당의 대부분은 비과세거든요. 최근에 가장 핫한 ETF 두 개로 투자의 시드를 늘리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고 이 종목 꼭 간다라는 말을 듣고 샀다가 물리고 난 다음에 돈 필요할 때 매도하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제도권 투자로 들어온 ETF를 투자하면서 실제로 웬만해서는 잃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ETF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강한 투자의 시작, 제도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이상한 잡주들은 제외되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ETF는 재미없다라는 인식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시장에서 핫한 양자 컴퓨팅의 대표 종목인 아이온큐. 지난 4월 관세 이슈 때 30불이었거든요. 지금 60불입니다.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은 이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그리고 플러스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서 실제 양자 컴퓨팅의 대표 ETF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 때 6,000원이었거든요. 지금 15,000원입니다. 뭐 거의 2.5배 정도 오른 상태죠. 실제로 ETF로 투자하더라도 개별 종목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으로 돌아와 보면 삼성전자거든요. 이때 58,800원이었습니다. 지금 107,000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한다라는 종목 4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 플러스 종목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25% 들어가 있고요. ASML이라는 반도체 식각 장치 만드는 회사, 그리고 TSMC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저점 때 19,800원이었거든요. 지금 45,765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분산 투자한 ETF가 개별 종목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와 같이 고배당을 추구하는 ETF를 알아볼 건데, 주식과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제도권에서 주식을 추천하고 ETF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업직원들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ETF는 한번 사면은 계속 안 팔고 모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주식과 ETF 두 가지만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개별 종목들을 매수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모아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안 팔아요. 왜 언제 팔아야 되나요라는 의미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팝니까? 돈이 없지 않는 이상 계속 모아가면서 시드를 극대화시키고 오히려 장기 투자의 결과로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ETF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목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어떤 큰 거시적인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손해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장과 배당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고, 리밸런싱이 되게 어려운 포인트를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일일이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하고 잘 나갈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으로 구성 종목들을 리밸런싱 해준다라는 거, 예를 들면 1년에 4번, 뭐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많이 내려면 시드가 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시드를 모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으로 모아가는 분들 잘 없거든요. 매주 10주, 매달 10주를 사시는 분 최근에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퇴 생활이 불가능하죠. 주식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배당 생활로 내가 모은 시드를 바탕으로 배당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세금 측면에서는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고요. 배당은 과세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ETF는 연금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고요. ISA에서 투자할 때는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
플러스 손익 통산이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난 것과 마이너스 난 것을 같이 통산해서 일부 과표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와 준 거는 너무 땡큐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갈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 이 두 번째 보여드릴 코스피 200 금융이 더 많이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4월부터 7월까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금융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IT 그리고 뭐 AI의 훈풍이 뒤늦게 불면서 대형주가 올라올 때 여기 정체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을 나래비로 세어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는 잘 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밑에 시장들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 기업은행 이런 것들의 금융, 은행 산업, 그다음에 보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증권업이거든요. 결국 금융업들이 시장을 받쳐줘야 코스피가 5천, 6천 그리고 빠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금융주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순환매 되는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노후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월세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옛날엔 집을 샀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ETF 투자하면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AI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배당을 어떻게 똑똑하게 받을 건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 배당을 받아야 그리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왜 이게 장점이냐면은 자 결국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안 이슈가 나머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세컨드 웨이브라는 거죠.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장에 한번 돌풍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남은 게 결국 분리과세 안이거든요. 현재와 개편안을 살펴보면은 뭐 2천만 원 이하 요 내용 아시죠? 분리과세 되고 종합과세 되는 내용인데 2천만 원 이하는 똑같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고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어요. 체감상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 배당 자체보다도 시장 수급에서 큰 손들이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장점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AI는요, 이 버추어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AI가 AI를 발전시키는 그런 고단계 사이클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건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버팀목이 순환매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금융 섹터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결국에는 코스피가 5천, 6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래서 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은 이 개편한 대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고배당 기업 요건은 5할 조건이에요. 배당 성향 40% 혹은 25%지만 3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한 기업. 어쨌든 40%냐 25%냐의 차이점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배당 성향이 최 30%가 안 됩니다. 기업은행만 32%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드린 적이 있는데 40% 넘는 기업들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5% 정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형태로 배당 성장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시장이 가닥에 잡힐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은행과 KB금융에서 배당 성향을 보면 26, 28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큰 손들이 여기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I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배당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투자의 균형과 조합 측면에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TSMC나 ASML,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반도체 만드는 에이멧, 그리고 퀄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AI를 다 가져가는 것이 이 컨셉이고요. 두 번째가 이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이름 더럽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코스피 금융 고배당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당을 15% 가져가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커버드 콜 얘기는 뭐 자세히 드리지는 않을 건데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고배당주를 그냥 일반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배당을 15%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게 비과세예요. 자, 물론 이 금융 고배당 안에 있는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만 이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비과세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대 7 정도 될 거예요. 약
10% 정도의 배당금이 비과세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요거는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게 투자한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장이 아까 보셨다시피 금융이 상승할 때는 같이 시장 상승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현재처럼 이렇게 시장이 보합일 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매달 시장이 보합이더라도 옵션에 투자하면서 154원, 158원, 154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시장이 보합일 때 AI가 시장이 주도할 때 금융주를 투자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을 못한다가 아니라 배당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배당의 대부분을 비과세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지금 이 코스피를 기반으로 한 이 커버드 콜 전략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타겟이라는 특성상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배당주가 약세를 보일 때는 배당이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로서 놓고 보면은 17% 넘는 추이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배당, 그리고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비과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주식에 투자는 이 코스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과세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의 상승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횡보장일 때는 배당을 받아간다. 오를 때도 물론 배당 나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시장의 트렌드다라는 거죠. 또 혹시 몰라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국내 주식형 ETF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코덱스 금융이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커버드 콜이 나오는 건데 이게 옵션 투자를 같이 하는 전략이에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순수 주식은 비과세이고요. 분배금은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커버드 콜,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에 대해서는 코스피 기반에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들리실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I에 투자하는 것들, 뭐 개별적 것도 괜찮지만 ETF로 투자하면 장점이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글반4라고 하거든요. 글반4에 투자하면은 AI 시대에서 개별 종목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보합일 때 얘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고, 시장이 보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월 배당을 받아가면서 시장이 오를 땐 또 같이 상승도 추구하고, 이런 컨셉으로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소외됨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빠질 때는 또 다 같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죠. 팔지 말고 더 모아가자라는 ETF의 장점을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